안녕하세요. 실용영어 온라인 강의 제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선생님이 우리가 앞으로 나갈 본문 내용에 해당하는 단어를 업로드해 놨어요. 그래서 꼭 시간이 날 때 참고를 해서 단어는 선생님이 거기도 써 놨지만 영어에 있어서 산소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단어를 무조건 꼭 학습하고 그다음에 본문을 학습하는 걸로 순서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설정하면 좋겠습니다. 제2강 우리가 2학기 때부터 나가야 되는 진도는요. 저번 1학기 중간고사 콩 얘기 우리 만들었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그 얘기 후에 페이지 56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교과서 있는 친구들은요. 같이 화면 앞에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교과서가 없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판서해주고 설명해주는 이 화면을 같이 집중해주면 될 것 같아요. 준비됐나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를 피면요. 제목은 idioms, meter, cultures라고 되어 있어요. idioms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가 나갈 본문에 굉장한 키워드에 해당하는데 얘를 우리는 관용어구라고 부르겠습니다. 관용어구라고 하면 이거를 선생님이 얘가 뜻하는 국어,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봤더니 2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단어들의 의미만으로는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없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구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생각한다면 속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본문에서 배워야 되는 건 idioms예요. 다만 얘가 mirror 이라고 나와 있네요. mirror 여기서는 갑자기 거울 이래버리면 웃기죠. 여기서 mirror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관용어구가 우리가 거울 앞에 내가 서 있으면 내 모습이 어떻게 되죠? 비추어지죠. 그쵸? 그래서 반영이 되다, 내 모습을 반영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mirror는 반영하다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꼭 체크해 두시고요. 그럼 계속 가볼까요? idioms, 관용어구가 mirror, 반영한다. 뭐를? cultures, 문화를 반영한다라는 게 이번 본문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56페이지 교과서 보시면 본문 들어가기 전에 왼쪽에 보면 초록 색깔 창에 1번, 2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것까지 정리를 하고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topic preview라고 해서 주제를 좀 미리 보는 거예요. 화면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이는 것처럼 총 3나라에 해당하는 idioms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프랑스에서 등장하는 속담을 좀 볼게요. To leap from the frying pan into the fire. To leap 하면은 뛰어오르다거든요. 뛰어올라요. From the frying pan. 프라이팬에서 뛰어올라서, 즉 뛰쳐나와서 into the fire, 불로 들어간다 라는 얘기죠. 느낌이 와요? 약간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지는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은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베트남에 대한 이디엄스를 한번 봅시다. Avoid melon skin, 멜론의 껍질을 피해요. And, 그리고 then, come across, 부딪히다. 어디에 부딪히냐면 coconut shell, 코코넛 껍질에 부딪힌대요. 사실 이 속담이 제일 와닿지 않아요, 사실은. 일단 그럼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한국의 이디엄스를 좀 살펴봅시다. Meeting a tiger when you try to avoid a fox. 사이다가 아니라 타이거 하면은 호랑이죠. 호랑이를 만나요. when 뭐 할 때 you try to avoid a fox. 여우를 피하려고 시도할 때 너는 호랑이를 만난다. 내가 여우가 무서워서 피하려고 했는데 더 무서운 호랑이를 만났어요. 우리가 아까 프랑스 속담에서 눈치를 조금 챘듯이 이 3가지의 속담이 의미하는 거는 상황이 더 안 좋아졌을 때 사용하는 이디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오히려 그 상황이 더 악화가 됐을 때 와,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났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한 똑같은 상황을 두고 프랑스 사람들은 프라이팬에서 나와서 불 속으로 뛰어드네. 베트남 사람들은 멜론 껍질을 피해서 코코넛 껍질에 부딪혔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제목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디엄스가 우리가 프랑스랑 베트남의 이디엄스를 이해하기 조금은 어려웠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 프라이팬이라든지 fire는 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 베트남에서 보면 멜론 껍질, 그 다음에 코코넛 껍질 이렇게 문화를 나타내는 즉 컬처를 나타내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디엄스를 이해하는데 조금은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이번 3과에서는 계속해서 이 이디엄스와 컬처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그 56페이지 하단 밑에 초록색깔 창 하단에 보면 2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어 4개를 정리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먼저 볼까요? courageous, courageous, courageous 하면 무슨 뜻이죠? 그쵸. 여기서는 용감한 이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써볼까요? courageous 그럼 용감한 이란 뜻이 되겠고요. brave 그럼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 혼자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고 있으리라고 믿겠습니다. brag 그러면은 떠벌리다 라는 뜻이에요. 떠벌리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자랑하다, 떠벌리다가 brag 라는 단어고요. ordinary 얘는 알 수 있겠는데요. ordinary 무슨 뜻이죠? 네, 맞아요. 평범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요. inspector. 얘는 무슨 단어일까요? 일단 뒤에 OR이 붙은 걸로 봐서 얘 같은 경우는 무슨 사람을 뜻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inspect라는 단어 자체가 검사하다, 검사하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inspect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검사하는 사람, 점검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inspector가 돼버리면 얘는 감독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잠깐 스탑하고 밑에 네 문장에 해당하는 알맞은 단어들을 한번 짝지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짝지었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Culture, 문화는요 is related to 어디에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the everyday lives, 모든 삶, 평범한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요. of 민간 people, 평범한 사람들의 everyday lives, 일상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답을 말해버렸어요. 그래서 빈칸 여기는 ordinary people, 평범한 사람들. 그래서 ordinary people 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자주 써요.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ordinary people이라는 걸 잘 쓰니까 같이 체크해 두시고요. 2번 볼게요. It was, 빈칸했어요. 뭐가요? Of her, 그녀에게 빈칸했대요. To admit her mistake, 그녀의 실수를 admit, 인정하다라는 거죠. 그녀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 was 빈칸했대요. 뭘까요? 그렇죠. brag. 아니죠? 아이고, 뭐가 돼야 될까요? courageous가 되겠죠. 용감했다. 자신의 실수를 admit,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용감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3번으로 갈까요? 테드는요, got excited, 굉장히 흥분했어요. and began to blank, 빈칸하기 시작했어요. about his trip to Italy, 그의 이탈리아 여행에 관해서 빈칸하기 시작했대요. 막 흥분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을까요? 그쵸, brag, 떠벌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마지막은요. 당연히 하나 남은 건 inspector밖에 없으니까 여기에는 inspector가 들어갈 텐데 한번 넣고 해석해 볼게요. 그 감독관은요. check the building, 그 빌딩을 점검하고 확인하고요. said, 말했습니다. check, 점검했다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aid, 말했다가 2번이 되겠어요. it was safe, 그 빌딩이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단어, 물론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1강에 수많은 단어들을 올려놨지만 여기 4개 나와 있는 단어는 더더욱이 꼭 잘 봐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페이지 56페이지 갈게요. Idioms make a language more interesting. idioms, 관용어구는요, 만듭니다. a language, 언어를요. 어떻게 만드냐면 more interesting, 더 흥미롭게 만듭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노랭이로 이렇게 지금 체크해 놨더니 interesting의 형태를 좀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 interesting의 이 형태, 얘의 품사가 뭐야? 라고 선생님이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래요? 그치? interesting은 형용사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여기서 이 형용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써놓은 거 한번 같이 볼게요. make 뒤에 a language란 목적어를 데리고 나오고요. 이 목적어 뒤에 interesting이라는 얘가 목적격 보어서
선생님이 여기 써놓은 것처럼 목적격 보어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목적격 보어가 뭐냐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애를 보어라 그래요. 다시 한번 보어는 보충 설명해주는 어를 말하는데 뭐를 보충 설명해주냐면 앞에 이름이 목적격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애를 우리는 목적격 보어라고 한다는 거죠. 즉 다시 문장으로 넘어와서 a language, 언어인데 그 언어,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이 언어를 어떻게 만드느냐 interesting, 흥미롭게 만든다 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interesting을 우리는 목적격 보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가 가지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형용사밖에 올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밖에 올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해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상 해석을 다시 해보면 관용어구는 언어를, 관용 표현은 언어를 더 흥미롭게 만든다, 뭐뭐하게 만든다 라고 해서 해석은 사실상 부사처럼 돼요. 그래서 interestingly, 흥미롭게 라는 부사처럼 해석은 되지만 이 자리는 부사가 올 수 없다. 왜냐하면 목적격 보어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가지는 하나의 규제, 하나의 룰이라면 그 룰, 규칙은 형용사만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라는 이 어법은 사실상 간단하지만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얘를 출제화하는 경우의 수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어법 같은 경우는 우리 머릿속에 쉬운 예문을 하나 기억해 두는 것이 편해요. 예를 들어서 그녀는 만듭니다. 나를 행복하게.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우리는 she makes me 뭐라고 쓸까요? happy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she makes me happily 이렇게 얘기 안 해요. she makes me happy 이렇게 얘기하죠. 얘도 공식에 넣어보면 그녀는 만든다. 여기서 이 만든다 동사 make란 동사가 왔기 때문에 뒤에 me 목적어가 왔고요. happy가 그럼 목적격 보어겠네요. 왜요? me라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죠. 누가 행복한데? me,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happy는 목적격 보어 자리로서 happyly라는 부사가 아니라 happy라는 형용사가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she makes me happy 라는 이런 예문을 우리가 하나 기억해 놓고 있으면 문장이 조금 길어지고 복잡해지더라도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리고 그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만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까먹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interesting 이라는 형태 한번 체크해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관용어구는 언어를 더 흥미롭게 만듭니다. Without them, 그들이 없었더라면 our conversations, 우리의 대화는요 would lack flavor, 풍미, 즉 맛. flavor는 맛 정도로 볼게요. 맛이 lack, 부족해질 거래요. like, 좋아하다라고 선생님이 해석하지 말라 그랬죠. 뭐처럼요? a food, 음식처럼. 근데 그 음식은 또 어떤 음식이냐면 lacks salt or pepper, 소금이라든지 후추가 부족한 음식처럼 그 맛, 그 풍미가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them이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뭐가 없다면? 그렇죠. 앞에 있는 idioms,를 가리킵니다. 그 수거들이 없다면. 다시 한번 말해서 우리가 팥없는 찐빵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게 없어버리면 굉장히 맛이 없어지잖아요.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소금, 즉 간이 안 됐어요. 후추가 없어요. 즉 간이 또 안 된 거죠. 이러한 음식처럼 맛이 굉장히 부족해질 것입니다. 우리 대화에서 맛이 부족하다라는 건 앞에 문장하고 연관이 되는 거겠죠. 언어를 더 흥미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 없는 대화는 굉장히 재미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밑으로 더 내려올게요. and 그리고요. just like food idioms 얘는 괄호로 묶어줄게요. 여기까지는요. just like food 음식처럼 idioms 그 관용 표현 관용 어구는요. 또 묶어줄게요. in different languages 마치 음식처럼 다양한 언어의 관용 표현들은 reflect, 반영합니다. 우리 반영하다라는 동사 우리 앞에서 하나 봤는데요. 뭐고 봤죠? mirror랑 같은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 reflect, mirror, 반영해요. 뭐를요? different ways of living.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반영합니다. 선생님이 주어 동사 위치 체크해 놨어요. 왜냐면 둘이 위치가 떨어져 있죠. 붙어 있지 않을 때는 항상 주어 동사 위치 확인하라고 했어요. 주어가 idioms라는 복수기 때문에 reflect라는 동사 썼다는 거 눈으로 한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은 계속 같은 내용을 하고 있죠. 음식처럼 다양한 언어 관용 표현들은 다양한 삶의 방식을 반영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They are usually based on common everyday experiences. So they provide a window into the cultures and languages they come from 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이 they는 계속 idioms를 뜻하게 되는 거겠죠. 그 관용어구들은요. usually는 묶어줄게요. 뭐 대개 정도로 보면 되겠죠. are based on 그러면 여기서는 근거하고 있다. 근거하고 있다라고 해석할게요.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요. common 굉장히 보통 그리고 everyday experience 일상적인 경험 보통의 경험 일상의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idioms 대가 여기서 idioms니까요. So 그래서 they provide a window 어떠한 말 그대로 여기선 창문을 제공한다. 창문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뭐를 들여다보는 창문이냐면 into cultures and languages 문화와 언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창문을 제공해 준대요. 그런 창문의 역할을 하게 된대요. 근데 they come from 그들이 생겨나게 된 여기서 they는 계속 똑같죠. 요 they들은 다 똑같이 idioms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용 표현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그들이 생겨난 문화와 언어를 볼 수 있는 윈도우, 창문을 제공한다. 즉 창문의 역할을 한다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용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요. 앞에서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idiom, 수거라고 하는 것이 language, 언어를 굉장히 풍부하게 해줘요. 언어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conversation, 대화를 굉장히 풍부하게 해줘요. 라는 얘기까지 갔는데 우리가 지금 해석한 문장까지 가보면 이 idiom, 수거라고 하는 것은 뭐까지 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쵸? cultures, 문화랑 언어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언급을 했으니까 우리가 제목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문화를 파악할 수 있고 문화를 볼 수 있는 일종의 창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실질적인 예로 한번 봅시다. 그 필기가 미리 되어 있네요. 미안, 죄송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요. 굉장히 조금 무섭게 생기신 선생님 같아요. 선생님이 학생한테 어떠한 노트를 건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sure you can do better. This work has more holes in it than Swiss cheese. I'm sure 나는 확실해. 뭐라고 확신하냐면 you can do better. 너 잘할 수 있다고. 네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This work. 여기서 이 work는 여기서는 뭐 숙제 정도로 보면 좋겠죠. 이 숙제는 그러니까 이게 숙제인가 봐요. 이 숙제는 has more holes 더 많은 구멍이 있어. in it 그 안에 된 뭐보다 스위스 치즈보다 더 많은 구멍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스위스 치즈가 뭐냐면 지금 이 학생이 지금 이렇게 머릿속에서 막 스위스 치즈 하면서 지금 떠오르는 저 치즈가 바로 스위스 치즈가 맞아요. 여러분들 그 톰과 제리라는 혹시 애니메이션을 아나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톰과 제리 누가 고양이고 누가 쥐죠? 선생님 그건 지금 잘 모르겠는데 치즈를 누가 들고 다니지? 그 치즈를 막 들고 다녀요. 톰인지 제리인지가. 그 어쨌든 그 둘 중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치즈를 막 들고 다닐 때 그 치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치즈예요. 우리나라에서 치즈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얇은 비닐에 쌓여있는 네모난 치즈 여기 이렇게 비닐이 되어 있고 비닐 여기 이렇게 딱 벗겨내면 얇게 나오는 치즈 있죠. 조금만 더우면 다 녹아버려가지고 막 못 먹게 되는 지금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치즈를 생각하고 있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치즈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이 문장에 스위스 치즈가 아니라 코리안 치즈라고 했으면 맥락이 굉장히 이상해지고 이해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쵸? 그렇지만 이 스위스 치즈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 즉 스위스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이 속담을 들었을 때 여기서 속담이라고 하면 이 부분 정도로 볼게요. has more hole, 더 많은 구멍을 가지고 있다. 스위스 치즈보다. 이 표현이 뜻하는 게 굉장히 허점이 많다. 허점이 많다. 라는 idioms, 관용 어구, 관용 표현, 속담입니다. 하지만 이 속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화를 알아야 되냐면 스위스 치즈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문화권의
관련된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선생님이 지금 이 학생한테 굉장히 숙제가 좀 부족한 점이 많았나 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This work has more holes. 더 많은 구멍이 있어 in it than Swiss cheese. 스위스 치즈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 났는데 이거보다 더 많대요. 구멍이. 그러니까 조금 더 채워와야 된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내용을 더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 까먹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강에 올라가 있는 단어, 그거가 꼭 실용영어에만 나오는 단어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선생님이 예전에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단어를 언제 어딘가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본 영어 실력을 향상한다라고 생각하시고 1강에 올라가 있는 40개의 단어입니다. 단어를 한 번씩은 꼭 읽어보는 거.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해볼 수도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하시고요.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